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2장에 있는 소화약제 관련되는 사안들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물 소화약제에 대한 문제가 1번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소화약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인 거 아닙니까? 물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종의 단점도 일부 있지만요. 그래서 먼저 문제 1번에 물 소화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소화약제의 가장 큰 단점,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4번 지문인데요. 그렇지만 한번 봅니다. 274페이지에 4페이지에 문제 1번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물 소화약제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봅니다. 냉각 효과가 우수하다. 이렇게 어떤 온도를 내리게 하는 게 효과가 우수하고, 무상주스라는 건 포구, 안개 형태로 쭉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질식, 공기를 자닥해서 질식하고, 그리고 어떤 그게 막을 형성하는 유화 효과가 있다, 맞는 얘기고. 그렇지만 2번은 단점인 거 아닙니까? 물 소화약제 1번은 장점을 얘기한 거고 2번은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여러분? 방사 후 물에 의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한번 얘기를 봅니다. 봉상주수 또는 적상주수를 했을 때 많은 양의 물을 살포했을 때 가연물이 물에 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1차 피해야 당연히 화재에 의한 피해고요. 그리고 3번 봅니다. 증발 시 최적이 1700배나 팽창을 한다. 굉장히 큰 팽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냉각도 일으키고 질식 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4번 봅니다. 4번 여기는 지금 여기 3번도 장점이고요. 4번은 봅니다. 4번 보면요. 전기 화재에 적응성은 없으나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둘 다 적응성이 없어요. 우리가 전기 화재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금속 화재도 있는데요. 금속 화재는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둘 다 물 소화약제를 사용했을 때는요, 약제를 사용했을 때는 적응성, 효과라고 봅니다. 이게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금속 화재는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여기 4번 중에서 금속 화재와 관련되는 설명이 틀려서 1번에 4번이고요. 2번 봅니다. 물 소화약제에 대해서 옳은 거를 찾으라. 2번에 1번 들어가면서 바로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1번의 3번과 2번의 1번은 동일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기 압하에서 기화하면은 액체였다가 기체가 되면서 어떤 최적이 1700배나 증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에서 이게 답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 1번 봅니다. 동결 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물의 경우에는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물이 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 소화제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결 방지제를 사용하는데 이걸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고, 또 1기압에서 증발열, 이게 539 칼로리 퍼 g이어야 되는데 이걸 1칼로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또 소화욕대 효과, 불 끄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입자를 작게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럼 널리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번 요것만 맞는 얘기였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물이 냉각,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암기를 해봅니다. 물이 냉각 효과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냉각 효과 요게 큰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비열하고 증발 잠열 때문에 그랬어요. 증발 잠열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증발 잠열인데요. 액체였다가 기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열을 증기가 되면서 빨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또 비열도 요거와 유사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냉각 효과로 큰 소화약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면은요. 4번 문제 보시면요. 물 소화약제의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1번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2번 봅니다. 2번 틀려서 답인데 볼게요.
질식 소화 작용은 직사 주수 방법으로 가연물의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한다? 이게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질식 소화는 질식 소화를 물 소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이거는 질식 소화는 어떤 산소, 공기 이거를 차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차단시킬 때 뭐가 가장 알맞는 방법이냐면요. 물을 분무 소화가 가장 알맞아요. 분무라는 물을 안개 형태를 해서 작은 입자로 여기 불 이거를 감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여기 공기와 차단을 시키는 거다. 그런데 그 직사주수는 어떤 소화기를 예를 들면요. 어떤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을 세게 뿌린다. 그거는 냉각 효과지 질식 효과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에 1번 여기가 틀려서 답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또 계속 물 소화 약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5번 봅니다. 물을 주체로 한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1번 봅니다. 무상의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주술은 전기 화재 때 써먹을 수도 있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건 거 아닙니까? 또 물 입자 크기를 크게 할수록 냉각 헤드에서 분사되는 물 입자 크기를 크게 할수록 여기 냉각 효과가 커진다 그랬는데 근데 입자 크기를 작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넓게 퍼지기 때문에요. 또 물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증기와 속도가 다르다. 입자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작게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4번 봅니다. 대기압하에서 압력이 달라지면 B점은 항상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1번, 2번, 3번은 다 틀렸고 4번 하나만 맞아서 답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볼게요. 6번 가시면요. 물분무 소화 설비 소화 효과가 아닌 것. 냉각, 물분무에 의해서 차게 한다. 그리고 희석시키고 질식. 그렇지만 제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제거는 가연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치운다든지요. 그래서 6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또 이제 넘어가서 7번 봅니다. 물 소화 약제 장점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자주 나온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냥 바로 외워버리세요. 뭐냐면요. 물이 소화 약제로 큰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증발자멸이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이 어떤 기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해버려요. 이래서 소화약제로 크고 효과 크고 이게 냉각 효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번에 1번은 맞는 얘기다. 그리고 2번 봅니다.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가능하다. 물을 어떻게 압축시킵니까? 그거는 공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또 경제적이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물은 흔하니까요. 그리고 모든 종류 소화에 적합하는 게 아니라 전기화재, 금속화재 이런 데는 잘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화 후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하고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아닙니까? 침수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는 1번 지문만 옳은 얘기였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8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8번 문제 보시면요. 화재 진압 시 주수, 물을 뿌리는 방법 및 요령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그런데 일단 여기 좀 정리를 한번 보면요. 주수 방법을 한번 보면은 주수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지문 2번처럼 봅니다. 봉상 주수가 있고요. 봉상 주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적상 주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보면은 무상 주수가 있다. 무상 주수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봉상 주수는 뭐냐면요. 어떤 막대기처럼 쭉 어떤 직선으로 뿌려버리는 거. 그걸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소방호수에서 물을 소방 공무원이 세게 어떤 발사하는 거 그게 봉상 주수고 적상 주수는 스프링쿨러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스프링쿨러를 연상을 하면요. 천장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내려보내는 거 적상 주수고요. 그리고 무상 주수는 어떤 포그, 안개 형태로 물을 어떤 뿌리는 거를 얘기한다. 이게 주수 방법이다. 그래 놓고요. 근데 4번 봅니다. 4번 틀렸는데요. 전기화재에 적합한 주수 방법은 적상이다. 적상 이게 아니라 전기화재에 적합한 그런 형태는요. 적합한 형태는 직접 물을 세게 닿게 하면 안 되니까요. 무상주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8번에 4번 틀린 얘기가 됐고요. 또 9번을 봅니다. 화재 진압 시 주수 방법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번에 1번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봉상 주수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9번에 1번, 9번에 1번 바로 요거면서 1번이 답이다. 나머지는 다 틀리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물을 방사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2번에 거기 무상주수를 빼버렸잖아요. 3번에 봅니다. 봉상주수로 하는 소화설비 그게 아니라 스프링클러는 적상주수니까 3번 틀린 거 아닙니까? 또 전기화재는 무상주수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골고루 2번서부터 4번까지는 제가 얘기 드린 거를 거짓말 형태로 바꿔가지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9번도 보셨고요. 이제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물분무 소화를 하는 경우에 어떤 주수 방법을 하는가? 여기 잘 봅니다. 10번에 뭐라 그랬죠? 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분무라는 말을 했잖아요. 분무. 안개 형태인 거 아닙니까? 이게 분무 소화를 하는 경우에 이거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무상주수, 분무하고 무상이 같은 의미니까 10번의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11번 볼게요. 물분무 소화설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1번에 1번. 당연히 물분무 소화설비는 뭐가 아니었죠? 파괴력?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안개 형태로 하는데 물리적 파괴력이 있겠어요? 파괴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여기 11번에 1번에 들렀고 나머지는 맞았잖아요. 전기가 통하지는 않고 또 중유등 화재 시 유화효과, 어떤 막을 형성한다. 그리고 봉상주수, 적상주수보다 질식효과. 왜? 막을 형성해서 공기 접촉을 차단해 보니까 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12번을 봅니다. 유류화재 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그 중에서 유류화재 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가장 효과적인 소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두 말도 없이 3번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게요. 질식소화. 그리고 질식소화 하면서 수단으로서는 포소화약제, 거품으로 아예 감싸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번의 답이 3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13번 가서 한번 그 내용들을 보면요. 13번 문제를 보시면요. 13번에 경유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소화가 부적당한 것은 주수라는 건 물을 막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경유화재 다른 표현을 썼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유류화재 그 얘기를 지금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물과 기름,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상대방과 융화를 안 될 때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유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떠버려요. 그러다 보니 물을 뿌려봤자 물이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버리기 때문에 화재 확대 우려가 있다. 그래서 13번의 1. 그래서 주수가 아니라 이때는 물을 가는 막으로 살포해서 덮어버린다라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14번 문제 갈게요. 14번 보시면요. 물의 소화 능력, 불을 끄는 능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다른 물질보다 비열 또는 증발 자멸이 크다. 1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또 산소 희석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융해 자멸? 여기 증발 자멸이지 융해 자멸. 융해라는 건 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14번에 2번, 요거는 틀리다. 또 그리고 15번을 봅니다. 비교적 쉬운 얘기들이 쫙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의 소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물의 소화 효과 중에서 소화 효과 중에서 가장 타당한 거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강한 압력으로 방사한다. 이거는 봉상주수 같은 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대량의 물을 단기간에 방사한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요. 여기 대량의 물을 단기간에 방사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2차 피해 등이 우려가 돼요. 또 분무상과 분무 안개와 봉상 세게 직사로 가는 거 교대로 방사한다. 이거보다 가장 효과적인 건 안개 형태, 분무 형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분무 형태, 분무상 주사, 분무상 이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상주수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물 소화 효과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번 보시면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와 관련되는 게 16번서부터 17, 18, 19 여기까지 이어져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16번서부터
19번까지는요. 이거는 CO2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관련된다. 그러면서 봅니다. 16번에 1번이 맞는 얘기인데 왜 맞나 한번 여러분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비중이 공기 비중의 1.5배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는 밑으로 살포하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의 표면, 틈 사이로 들어가서 신부화제에도 큰 효과를 발생한다. 또 소화 후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한번 봅니다. 이산화탄소 살포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살포하면은 우리 눈에 잘 보입니까? 그게?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물을 살포했을 때는 물에 침수될 수도 있죠. 어떤 거기 분말을 사용하거나 포말을 사용했을 때 그 흔적이 남지만 이거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방사할 때 이산화탄소를 보관할 때는 냉동으로 해서 보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상 또는 살포했을 때 질식의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3번은 아닌 거 아닙니까? 3번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요, 할로겐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촉매 소화 효과는 없어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소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16번에 3번이 답이었고, 또 그리고 17번에 또 봅니다. 소화약제 중에서, 다음 소화약제 중에서 질식 소화 효과가 크고 냉각, 이게 이산화탄소인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이상 커지면요, 산소 농도가 떨어져 가지고 질식 효과가 있어요. 또 냉동, 어떤 낮은 온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냉각 효과, 이거는 이산화탄소 약제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또 18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이쪽에서 한번 봅니다. 18번 그 내용을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8번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봅니다. 1번에 왜 틀렸죠? CO2하고 공기를 비교할 때 비중을 비교하면은 비중이 CO2가 1.5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공기보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벼우면은 소화 효과 있겠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바람 타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요. 그래서 18번에 1번이 틀리다. 그렇지만 2번, 3번, 4번은 답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을 맞게 얘기했으니까 꼭 정리를 해봅니다. 전기 부도체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화재에 유효하다. 또 고압 가스 용기에서 액화시켜서 보관한다. 액화시켜서 보관하니까 많은 양을 보관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소화약제 중에서 어떤 소화약제의 가장 큰 효과는 이산화탄소가요, 질식 효과. 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어떤 그 비율이 많다 보면 산소 비중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요,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질식 효과가 가장 큰 소화 효과다. 이거 맞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또 19번도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19번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관련되는데 그 설명 아닌 거 찾으라는데 4번 틀린 거 아닙니까? 4번. 왜 틀렸죠? CO2 약제는요, 이거는 저온으로 보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동상의 우려가 있어요. 동상의 우려가 있는 거지. 무슨 화상의 우려가 있겠어요. 화상 우려가 있으면 이게 소화약제입니까? 불을 더 지피는 거죠. 그래서 19번에 4번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부촉매, 억제 효과가 있다.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번의 답이 1번이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쉬운 얘기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번 봅니다. 21번 볼게요. 할로겐 소화약제 소화 성능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촉매, 냉각 질식은 있지만 유화 효과, 겉에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그런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21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22번 봅니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약제는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볼게요. 화학적 소화약제 나오면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할로겐 화합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표본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23번도 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할로겐 화합물이다. 화합물 소화약제다. 화합물 소화약제고, 그리고 여기가 이산화탄소라 그랬을 때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 보면요, 가격도 이게 비싸고 성능도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4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이게 틀렸어요. 물론 할로겐 화합물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청정소화약제가 아니라 어떤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가장 큰 단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4번에 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동시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24번 봅니다. 할로겐 화합물 관련해서요. 할로겐 화합물은 안 좋은 점이 지구상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한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농작물 재배에도 안 좋잖아요. 파괴 앤드 독성을 갖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청정소화약제를 찾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고요. 또 25번에 봅니다. 25번에 할로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성능이 할로겐 화합물이 이산화탄소 화합물보다 훨씬 높아요. 물론 가격은 비싸고 또 어떤 청정소화약제가 아니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또 26번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26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존층 파괴 지수, ODT가 가장 높은 소화약제가 뭐냐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오존층 파괴 지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어떠냐면요, 아무래도 자꾸 지구 환경 파괴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도 높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높은 소화약제는요, 순서대로 하면 할로겐 1301이 가장 높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효과는 1301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뭐였죠? 1301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로겐 2402,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로겐 여기 나와있는 1211, 요 순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26번에 그거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제 그리고 27번 봅니다. 지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 사용 못하게 하려고요. 또 특히 한번 제가 좀 여담을 얘기 드리면요, 오존층이 파괴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피부암이 발생 환자가 많이 늘는데 그 백인이 가장 어떤 취약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백인들이 주로 선진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청정소화약제를 쓰게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청정소화약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번은 청정소화약제와 관련되는 얘기를 소화약제와 관련되는 얘기, 요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1번 이게 틀렸다.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할로겐 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질식 효과는 있으나 부촉매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요. 한번 봅니다. 여기 할로겐 화합물 청정소화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여기 한번 이렇게 얘기를 봅니다. 부촉매 효과는 없다 그랬는데 부촉매 효과 또한 있잖아요.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청정소화약제가 할로겐 화합물이요, 할로겐 화합물 한번 봅니다. 할로겐 화합물 청정소화약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질식 효과도 있고 앤드 부촉매 효과까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요거 없다 그랬으니까 27번에 1번이 틀린 얘기다라고 봅니다. 또 28번 보면요,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봅니다. 28번에 3번이 틀렸는데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도록 합니다. 할로겐 소화약제가 포함된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포함된 게 아니라 이게 제외한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돼요. 제외한, 청정소화약제는 할로겐 소화약제를 제외한다. 왜? 국에 들어가 있으면 청정소화약제 약제가 아니고 오존층 파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할로겐 화합물의 어떤 대체적인 그런 소화제가 그렇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기 28번에 3번 요 내용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29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여기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그런데 29번에 3번이 틀렸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분말 소화 약제는 뭐 우리가 뭐 육안으로는 다 구분할 수가 없지만요. 분말 입도가 어떤 골고루 큰 것과 작은 게 혼합이 돼 있어야지 효과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분말 소화 약제는요. 분말 소화 약제는 약제와 관련해서는요. 여기 입도 알게 인간입니까? 입도가 여기 골고루 분포돼 있어야 돼요. 큰 것과 작은 것. 물론 우리 육안으로는 이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미세할수록 소화 효과가 있다. 이 내용 자체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미세해도 또는 지나치게 커도 소화 효과 저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골고루 섞어 놓으라. 이런 얘기를 봅니다. 30번에 볼게요. 소화약제 중에서 분말과 병용할 수 있는 포말 소화약제는 30번 요거는 좀 암기를 해봅니다. 소화약제 중에서 분말도 있고 그리고 포말도 있다. 분말은 가루요, 포말은 거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병용할 수 있는 병용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약제는 두 가지예요. 그게 수성막포 물루포 어떤 거품을 이루는 수성막포와 그리고 그 뭐 여기 그게 30번에 여기 1번이거든요. 뭐 여기서는 이것만 나왔으니까 수성막포로 하셔야 되고요. 또 and 밑에 설명이 여기 나왔지만 요걸 봅니다. 수성막포 요 하나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수성막포가 어떤 가장 분말과 포말을 병용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31번은 앞서 나왔던 29번에 나왔던 내용과 흡사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 분말 입도가 소화 성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세한 거와 그리고 조금 어떤 입도가 큰 거를 섞어서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세하거나 너무 커도 소화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3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32번 들어가서 봅니다. 32번 들어가시면요. 분말 소화기 종류에 대해서 해당 소화약제 짝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분말 소화약제에 보면은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그리고 3종도 있고 4종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격이 해당되는 것은 3종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 뭐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요, 뭐 계단이라든지 복도 같은 데서 분말 소화기 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3종 분말인 ABC 소화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구체적인 거기 주성분은 조금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1종 분말 소화기는 뭐라 그랬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2종의 경우는 탄산수소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칼륨이다. 그래서 둘을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가나다 순서 하면은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일 거 아닙니까? 앞에는 똑같고요. 그리고 3종의 경우는 제1인산 암모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1인산 암모늄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륨하고 륨으로 끝난다. 그러면서 3종이 가장 어떤 그 적응 화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ABC 화제에 다 적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1인산 암모늄이다. 그리고 4종을 봅니다. 4종은 조금 복잡해요. 탄산수소 칼륨은 2종 약제인 거 아닙니까? 요거와 요소의 반응물이다. 그래서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1종, 2종, 3종, 4종인데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효과가 제일 크고 여기 적응 화제 범위가 넓다. 그래서 제1인산 암모늄, 4종은 2종 여기 탄산수소 칼륨에다가 요소 이거 두 가지의 반응물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응 화제는 이거는 ABC 화제가 다 적응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B급, C급, B급, C급 요렇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종 분말 소화약제가 가장 보편적인 분말 소화약제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흔하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33번은 32번의 연장선상이었잖아요. 3번 봅니다. 3종 분말은 ABC급 여기에만 적응성이 있지 D급 화제에는 적응성이 없어요. 금속 화제까지는 적응성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뭐 그리고 이제 34번을 갑니다. 34번 여기 나온 거 그대로인 거 아닙니까? 분말 소화제 중에서 일종 제1인산염으로 구성된 거 과거 기출 문제지만 이거는 3종 분말이다. 그래서 뭐 요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정리를 합니다. 또 35번 봅니다.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 방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밑에 나와 있지만요. 가스계 소화약제에 봅니다. 가스계 소화약제의 방출 방식, 발사하는 방식을 봤을 때 그 방식이 세 가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어떤 일정한 지역에 다 해버리는 거, 이렇게 방출하는 거, 이거 맞는 얘기고. 그리고 봅니다. 국소는 어떤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호스릴은 끌고 다니면서 어떤 방사를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3종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호스릴은요. 호스릴은 이거는 이동식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가 보니까 집중 방출 방식이라는 거는 없어요.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되신 상태에서는 갑자기 이런 걸 고르기조차 힘들다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36번 갑니다. 36번 뭐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거기 적응 화재와 합당한 소화약제 연결 틀린 것. 2번을 봅니다. B급 화재가 뭐였죠? B급은 유류 화재인 거 아닙니까? 유류 화재일 때 물로써 불을 끕니다. 물과 기름은 완전히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유류 화재 때는요, 뭐 포말 소화약제를 쓰거나 해서 질식 소화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또 37번 봅니다. 37번 보시면요, 알킬 알루미늄 화재 시 가장 적당한 소화약제라는 그랬는데, 알킬 알루미늄은 이거는 3위험물 중에서 3유로 분류되는 위험물이면서 굉장히 위험도가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가장 적당한 약제는 밑에 있지만 팽창질서, 뜨거운 열기를 자기가 그냥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팽창해버린 다음에 최적이, 그런 다음에 쩍쩍 갈라지는 게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이다. 그러면서 알킬 알루미늄의 가장 적응성이 있는 그런 물질은요,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염이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3번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인 38번 봅니다. 표면화 주입 방식 한번 봅니다. 여기 38번을 한번 보시면요, 38번에 표면 밑에 하 주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주입 방식, 방출 방식이 가능한 포소화제. 포라는 거는 거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표면 밑으로 내려가서 불을 끄게 한다. 뭐 들어가서 뭐 여기서부터 제어를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기계적으로도 좀 외우세요. 이거는 불화 담백포다 이렇게 봅니다. 불화 담백포가 표면화 화재 표면화 주입 방식으로 가장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표면화 주입 방식으로 가장 적당한 거는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수성막포는 물인데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그 안에 타고 들어가야 좋을 거 아닙니까? 불화 담백포도 그런 성능이 있다 보니까, 또 이건 둘 다 유리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표면화 주입 방식에 가장 유리한 게 수성막포와 불화 담백포다. 이거는 유리에 오염되지 않고 그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8번에 1번 요거를 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어떤 쭉 문제를 같이 한번 봐봤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소방 설비와 관련되는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